조합 포토스쿨 김철, 우리 포트폴리오 전문반 작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4월은 우리 반영이라는 주제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은 그림자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해 주셨고요. 제목하고 한 줄 평은 그때그때 생각나실 때마다 또 카카오톡으로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작가님들이 계속 촬영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진에 대한 어떤 감동을 사진에다가 녹아내는 이런 실력도 계속 높아지시고 작품의 완성도도 풍성해지시는 모습들을 뵈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상당히 좀 뿌듯하고 작가님들의 사진 작품이 의도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촬영하시는 모습들을 뵈면서 많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주제를 결정해 놓고 촬영을 하시다 보면 어떤 장소에 가셨을 때 무엇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해소되는 게 첫 번째 이 과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작가님들의 의도가 사진 작품 속에 어떻게 녹아내야 되는지, 앵글은 또, 구도는 또, 색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 1학기 정도 끝날 때쯤 되면 작가님들 스스로 작품을 직접 개인적인 작품을 스스로 보실 때도 충분히 만족감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오프라인 때 첫 번째 교육실에서 토론하면서 작품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으로 되짚어 드리고요. 작품 보내주신 거 다 확보했고, 보내주신 작품 제가 제 의대대로 작가님들이 이런 의도로 촬영하셨을 것이다라는 추정하에 제가 별도로 또 보정을 하고 작가님들한테 또 보내드리고, 어떤 의도로 제가 이렇게 보정을 했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별도로 다시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꽃이 다 지고 다시 들었습니다. 토론회 때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반영이기 때문에 똑같은 피사체가 반영되는 그 표면에 똑같은 거울처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물일 경우에는 물의 흐름도 같이 또 당기면서 형체가 조금 달라지는 모양새도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찍은 사진을 180도로 회전을 하고 그레이톤 흑백으로 바꿔놓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크롭 시켜놓은 사진입니다. 정적인 부분, 배경이 넓게 이렇게 순백의 어떤 동양화 같은 여백의 느낌을 주면서 핵심적인 이런 피사체들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도 작가님들이 의도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거울처럼 매끈한 경우도 있고 또 바람에 의한 일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느낌들을 각자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풍성하게 담아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컬러로 담는지 흑백으로 담는지 이런 차이는 각 작가님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색깔이 너무 또 지배되다 보면 형태적인 부분이 시선에서 또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진들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형태적인 부분, 구도적인 부분을 색감이라는 거에 지배되지 않도록 제일 첫 번째 보정하실 때는 흑백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형태적인 또 구도적인 부분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성적인 부분, 구도적인 부분이 완성도가 딱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범주, 즉 크롭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색상을 다시 올리셔가지고 보정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특정 색만 살리는 경우도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림자라는 주제로 이화마을에서 촬영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다음 달 이번 4월 주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미용실 옆에 크게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는 거울이긴 했는데 온전하게 깨진 부분 없이 매끈했었고요. 주변에 벽이 있고 거울에 비춰지는 상태에서 반대편에 보여지는 이런 벽화, 그리고 벽화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갖고 있는
하트, 사랑, 뭐 그런 의미겠죠. 손을 벌리고 바람에 떠내려가는, 사랑이 멀리 떠나간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이 그림은 사랑이 떠나가고 멀어져가는 그런 아련한 느낌인데, 거울 속에 있는 또 다른 피사체의 이 다정한 연인들은 서로 팔짱을 낀 상태로 다정한 모습과 형체가 흐릿하긴 하지만 분명히 이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는 미소를 머금은 부분이 명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상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확하게 얼굴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도 물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략 한 6분의 1초, 네, 지금 메타 정보 보시면 셔터 스피드가 6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행일 경우에 10분의 1초에서 한 5분의 1초 그 사이 정도면 움직이는 일반적인 움직일 경우에 이렇게 블러 현상으로 속도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초상권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활용 팁,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또 필요하기도 하겠죠. 네. 따뜻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연인들의 듬뿍 담긴 사랑 그 옆에 상대적으로 이 선 형태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랑이 떨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이런 상반적인 모습도 우리가 뭔가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를 뒀을 때 반영과 사랑이라는 그 내용 속 안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세상입니다. 오토바이 옆에 있는 사이드 밀러에 비춰지는 달은 직접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이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가깝게 근접하다 보면 조리개를 많이 벌리셨을 때 주변 부분이 흐릿해지면서 이 가운데 보여지는 사이드 미러의 집중도가 더 높아질 거고요. 컬러감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색깔에 대한 대비, 네, 명확한 어떤 적나라한 그런 색감의 묘사가 주변 이런 포커스 아웃하고 또 잘 어우러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은 장소에 같은 오토바이인데 흑백으로 처리했고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 강아지가 위에 풍선을 쫓고 있는 좀 재기발랄한 그런 재미난 그런 작품이 여기 벽화로 하나 걸려져 있고, 같이 따뜻하게 커플티를 입고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뒤쪽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상권에도 별 문제가 없겠죠. 셔터 스피드는 500분의 1초입니다. 짧게 담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교육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에 있는 사이드 미러나 오토바이에 있는 이 사이드 미러들은 실제로 보여지는 것보다 사물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조금 더 멀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울이죠. 그래서 초점을 AF를 삐딱 맞추시게 되면 정확하게 AF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선예도가 가운데 중심 부분 외에는 양쪽 사이드 부분은 약간 이렇게 흐릿해진다라는 거울의 특수성도 잘 감안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에 대한 반영입니다. 위쪽 부분이 이게 이제 실제로 비춰지는 부분이고요. 요 아래쪽은 물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복회 현상을 또 서정적인 의미로 반영을 담으실 수도 있겠고요. 조리개를 얼마나 벌리고 조이느냐에 따라서 아래쪽에 로우 촬영을 했을 때 바닥에 비춰지는 이런 반영들, 몽글몽글 보여지는 블링블링한 이런 보석과 같은 태양 일몰의 아름다움을 조리개를 너무 많이 조여서 찍으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블링블링한 구슬알처럼 보이진 않겠죠. 이 사진은 제가 조리개를 f1.8까지 벌린 상태로 촬영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리개를 많이 벌리게 되면 풍경 사진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리개에 대한 광학적인 특징을 말씀드릴 때 과초점거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최대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멀리다가 삐릭 하고 맞추게 되면 저 끝에 있는 심도는 무한대까지 다 들어가고, 앞에 있는 근접 심도는 이렇게 포커스 아웃이 되면서 블링블링, 보석과 같은 반짝반짝하고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또렷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비춰지는 반영이 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런 스산한 분위기하고 안개가 낀 상태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런 조금 뭔가 심리적으로 환희찬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 하늘의 양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뭔가 빠져들 수 있는 가운데 중심에 가운데 핵인 이런 피사체를 실루엣처럼 강하게 담아내는 것도 또 멋진 작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작품도 좋습니다. 네. 작은 거울들 뭐 이렇게 네모나게 똑같이 반듯하게 잘려져 있는 건 아니더라도 손거울 같은 걸로도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이런 재미난 창의적인 작품을 촬영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거고요. 건물에 비춰지는 반영들, 어쨌든 비춰지는 부분은 시선을 좀 많이 집중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건물이 사선으로 내려 꺾이면서 이쪽 아래쪽 부분하고 위쪽에 바다가 보여주는 바하고 또 정확하게 또 대비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건물을 밑에서 위로 찍으면서 세로로 90도로 돌려놓은 사진입니다. 색다르죠? 마치 물에 비춰진 것처럼 건물 표면에 광택이 있는 유리 표면 재질이고 세로 방향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촬영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로 누워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부분도 또 구성적인 부분에서도 신선한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겠죠.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촬영용 크리스탈 볼로 앞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뒤에는 포커스 아웃이 되고 여기에 비춰지는 반영도 위아래가 구분이 되고 구슬이 비춰지는 상은 위아래가 바뀌는 거 아시죠? 우리가 초점을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상도 반대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떤 특정한 이런 촬영용 소품을 사용해서 창의적인 그런 작품을 또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탈볼은 많이들 갖고 계시죠? 우리 예전에 포트폴리오 전문 하기 전에 그 전 과정에서 우리 크리스탈볼로 촬영했던 또 과정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으신 작가님들은 하나 정도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또 촬영의 다양성을 넓히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춰지는 상태에 또렷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색감에 대한 분위기, 새벽녘의 스산한 분위기라면 컬러 톤을 우리가 촬영할 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시거나 켈빈 값을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후차적인 보정을 통해서 그런 컬러감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여주는 약간 노란색 부분하고 전체 이런 녹색이긴 하지만 약간 청록, 파란 쪽에 가까운 상대 대비색인 보색 대비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고 계십시오. 자연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정록 대비, 빨간색과 녹색의 대비, 그 다음에 파란색과 노란색에 대한 청황 대비, 이 부분들을 잘 노리시면 색깔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보색 대비, 서로 상반되는 반대 보색이 서로 한 앵글 안에 들어왔을 때 마치 심리적인 색채학적인 심리학은 어떤 느낌이냐, 신비로움 이런 느낌으로 또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적인 상황에서 자연적인 이런 환경들이 갖고 있는 색깔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동해와 같은 여백의 미, 단촐해 보이긴 하지만 뭔가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작품도 한번 구성해 보시고요. 네. 이 사진을 거꾸로 반대로 180도로 돌려보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겠죠. 네. 정적인 느낌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주변에 만약에 실제로 부유물들이 조금 있는 상태라면 그런 부분들은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실 거고요. 소재는 다양합니다. 꼭 어떤 예쁜 새나 어떤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형용적인 부분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빛이라든가 아니면 손 동작이라든가 이런 연출을 통해서 새로운 느낌, 갇혀져 있는 이런 공간에서 손을 대는 거 하나만으로 구성적인 부분도 우리가 모양새로 살릴 수가 있고요. 주변은 어둡고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이런 어떤 구원, 희망, 또 다른 부분으로 어두운 부분의 절망, 빠져나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사진 속에서 녹아내야 될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깨진 조각에 직접 자화상을 찍는 이런 방법도 직접 작가님이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에는 깨진 거울을 들고 자화상을 찍는 것도 또 창의적인 작품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오프라인 때 그 트릭 사진이라고 해서 신발을 신고 한 장 찍고 다시 신발을 벗고 찍은 상태에서 합성을 한 방법 말씀드렸죠. 네. 레이어 합성한다고 해서 작품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4월 주제에 오프라인 때 말씀을 드렸던 반영에 대한 안내 사진들 쭉 보면서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기억 상기하시라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주말에 만나게 되는 반영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준비물들 기본적으로 장노출 개념으로 또 하실 거니까 카메라 렌즈 2470 정도면 적합하시고요. 그리고 삼각대 꼭 준비하시고 흔들림 방지할 수 있도록 삼각대 꼭 준비하시고 릴리즈 그 다음에 야경 필터까지 꼭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